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 70이 되어서야 들리더라. 1973년 겨울, 정혜는 18살이었다.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에서 어머니는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했고 아버지는 청계천 공구상에서 하루 종일 쇠붙이를 날랐다. 두 사람의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추우면 안 된다, 정혜야. 체온이 내려가면 마음도 내려간다. 어머니는 정혜가 공장에 나가기 전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둘둘 감아주며 말했다. 정혜는 그 말이 귀찮았다. 친구들 앞에서 낡은 목도리를 하는 게 창피했다. 알았어요,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골목을 돌자마자 목도리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굽혀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사준 목도리였지만 그때의 정혜는 그저 낡고 촌스러운 물건일 뿐이었다. 2025년 겨울, 이른이 된 정혜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차갑지만 해는 희미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추우면 안 된다, 정혜야. 체온이 내려가면 마음도 내려간다. 정혜는 그 말이 왜 이제 와서 떠오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부모님의 말은 늘 잔소리처럼 들렸다. 그땐 정말 귀찮았다. 왜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귀찮아했을까요? 스스로 던진 질문은 찬바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정혜는 23세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 단칸방이었다. 아버지는 결혼식 날 술 한잔 없이 막걸리 집에서 국밥만 사주셨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정혜의 손을 꼭 쥐었다. 정혜야, 시집 가서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받아줄게.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자기 인생도 힘든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10년, 20년, 30년이 흘렀다.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는 세월 동안 정혜는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명절에 얼굴 보러 가는 게 전부였다. 2003년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07년 어머니가 따라가듯 세상을 떠났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정혜는 그때도 슬프긴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 뒤 이틀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다. 삶은 흐르고 사람은 있고 일상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없는 공간의 공기가 달랐다. 침묵이 더 무겁고 아침 햇살이 더 싸늘하고 혼자 먹는 밥이 더 허전해졌다. 가장 후회되는 건 마지막 병실에서의 대화였다.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말했다. 정혜야, 너는 항상 열심히 살았지.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서둘러 답했다. 엄마, 힘들면 말하지 말고 쉬어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배려한 것이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기가 두려웠다. 어머니가 사실은 엄마도 힘들었어라고 말할까봐, 너한테 미안해라고 말할까봐, 그 말을 듣고 나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이젠 평생의 후회가 되어 정혜를 따라다녔다. 2025년 봄 정혜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다.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안에는 1970년대 신문지, 낡은 약봉지, 그리고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정혜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어머니의 손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정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된장 2숟가락, 멸치 육수 4컵, 감자는 크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로, 두부는 마지막에 넣을 것.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생강 한 뿌리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서 물 3컵에 30분 끓이기, 꿀 1숟가락 타서 주기. 정에 손 시리지 않게 장갑 사주던 곳. 청계천 오거리 건너 2번째 골목 안쪽 구멍가게. 주인아 주머니한테 말하면 제일 따뜻한 것 좀. 읽을 때마다 눈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글씨는 삐뚤삐뚤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어머니가 글자를 배운 건 정혜를 낳고 나서였다. 시장에서 장 보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며 밤마다 신문을 펴놓고 정혜에게 글자를 배웠다. 정혜야, 이 글자가 뭐라고 읽는 거니? 엄마,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어머니는 쪽지에 몇 번이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따라 썼다. 정혜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 글자를 열심히 쓰는지 몰랐다. 지금 정혜가 손에 든 노트 안에는 그 사랑이라는 글자가 매 페이지마다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노트 한 장 한 장이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정혜는 그동안 부모님이 남긴 물건을 낡은 것, 버려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노트의 종이는 손끝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노트 끝부분을 넘기다가 정혜는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접힌 선이 3번이나 나 있는 오래된 종이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정혜야, 내가 뭐라 해도 괜찮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고 말 안 하는 것도 다 안다. 정혜는 숨이 턱 막혀왔다. 1975년 여름 정혜가 공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가 떠올랐다. 사장이 여공들 월급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다. 정혜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다. 아버지는 그 앞을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는 어디선가 붕어빵 3개를 사왔다. 겨울에나 파는 붕어빵을 한여름에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정혜 방문 앞에 붕어빵을 놓고 갔다. 정혜는 그 붕어빵을 먹으며 울었다. 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평생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걸 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다. 정혜는 천천히 편지를 가슴에 눌렀다. 사랑은 표현보다 기억되는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은 말로 사랑을 설명하는 대신 자신들이 남길 수 있는 작은 징표들로 사랑을 남겨두었다. 1970년대 가난했던 청계천 판잣집. 새벽 4시에 일어나 빨래를 하던 어머니의 손. 저녁 10시에 공구상에서 돌아와 밥 한 숟가락 뜨고 골아떨어지던 아버지의 등. 그걸 그동안 보지 못한 건 정혜 자신이었다. 노트를 덮으려는 순간 노트의 뒷표지 안쪽에 희미한 글자가 보였다. 정혜는 서둘러 눈을 가늘게 뜨고 글을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정혜야, 늘 고맙다. 1998년 7월 15일. 그 짧은 문장에 정혜는 털썩 주저앉았다. 감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밀려왔기 때문이다. 1998년 7월 아버지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때였다. 정혜는 병원비를 내느라 적금을 깨고 아이들 학원을 끊고 자신의 옷을 하나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버지,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정혜가 힘들다는 걸, 돈이 없다는 걸,
그래도 자식이 부모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노트 뒷면에 그 한 줄을 남겼던 것이다. 평생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혜였다. 정작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도 아니고 뜻밖에도 고맙다였다. 고마웠다고? 내가 뭐라고? 정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건 많지 않았는데 부모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마워했던 것이다. 청계천 판잣집에서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겨울이면 아버지가 연탄불을 갈아주던 모습. 정혜가 대학에 못 가도 변변한 직장에 못 들어가도 결혼해서 고생만 해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이른이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다. 정혜는 노트와 편지를 품에 안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찌든 냄새, 오래된 종이의 촉감, 부모님의 글씨.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다시 눈앞에 데려온 듯했다. 정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1973년 겨울, 낡은 목도리를 둘둘 감아주던 어머니의 손이 느껴졌다. 1975년 여름, 문 앞에 붕어빵을 놓고 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1998년 병실에서 힘없이 눕던 아버지의 얼굴이 2007년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정혜야, 늘 고맙다. 정혜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1970년대 청계천 판잣집. 새벽 4시 빨래터. 저녁 10시 새부치 냄새. 연탄불 냄새. 된장국 냄새.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부모님은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은 잊혀져도 남겨진 마음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삶을 붙잡아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정혜는 다시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부모의 사랑은 떠나도 남아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지금까지 견디게 한 힘이었다는 걸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햇살이었다. 정혜는 노트를 펴고 삐뚤삐뚤한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었다. 사랑, 사랑, 사랑. 그 글자를 읽는 정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부모님은 가셨지만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